Lecture 8 Verb 동사편입니다. 8과 문장에서 동사란 가장 중요하죠. 주어 다음에 오는 말로써 그 동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 분류를 알아보면 우리가 문장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에서는 또 그 동사의 활용형, 현재형은 어떻고 과거형은 어떻고 과거분사형은 어떻고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A번 kinds of verb 동사의 종류입니다. 우리 1학기 때 1, 2, 3, 4, 5형식을 분류하면서 이미 다 검토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 동사에 따라서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Number 1, intransitive verb, 자동사죠. 즉 1번과 2번으로 일단 크게 나눈다면 intransitive verb냐, transitive verb냐 하는 문제죠. transitive라는 단어는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trans, 어떤 행위가 다른 대상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transitive verb는 타동사고 그 반대말로 접두사 in을 붙여서 intransitive verb 하면 자동사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사전에도 vi 이렇게 점 찍고 써놓은 그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텐데 이것은 자동사라는 뜻입니다. verb 중에서도 intransitive verb다 이런 뜻입니다. 2번처럼 transitive verb는 v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Number 1에서부터 He can swim well. 그는 수영을 잘해. He can speak well. 말을 잘할 수 있다. Man must work and woman must weep.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울어야 된다.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는 일할 팔자고 여자들은 그 감성이 약해서 잘 운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죠. 어떻든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He is very honest. 그는 매우 정직하다. 이 비동사도 역시 자동사에 속하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Number 2, transitive verb,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Some men make trouble and some men take trouble. 이 예문에서는 trouble을 목적으로 해서 동사는 앞에는 make가 있고 뒤에는 take가 있네요. make trouble, 말썽 부린다 이런 뜻이죠. take trouble은 수고한다.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수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make와 take, 운 맞춰서 표현한 것이네요. 목적어는 다 trouble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study의 목적어 English죠. He can speak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English가 역시 또 speak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네요. He made his son a doctor. 그는 그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만들다. 5형식의 문장이네요. 그의 아들이 의사가 된 거니까 his son이 목적어고 누가 의사예요? son이 의사죠. 그러니까 a doctor는 목적격 보어죠. 5형식의 문장이죠. 자, 이제는 동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넘버 3와 4인데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complete verb는 완전 동사라는 거예요. 보어가 없어도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incomplete verb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데 불완전 동사다. 뭐가 그렇게 불완전한가?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보어가 있어야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어 없이도 완전한 동사, 완전 동사.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한다. She played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쳤다. There lived a king who was wise. 현명한 왕이 살았다. 이때 유도부사 대어로 문장이 이끌어졌는데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어요. A king이 lived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a king을 꾸며주는 말 who was wise죠. 절이 됐네요. 형용사 절, 현명한 왕. 그래서 주어는 a king이고 동사는 lived입니다. 보어가 없죠. 보어가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그러한 동사를 우리는 완전 동사,
complete verb라고 합니다. Number 4, incomplete verb, 불완전 동사죠. 보어가 있어야 되는, 보어가 없으면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불완전 동사. Her name is Mary. 그녀의 이름은 Mary다. name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Mary가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이름이 Mary니까 주격 보어인 Mary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Her name is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을 하다 말은 꼴이 되죠? 불완전해졌죠? I mad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해드렸다. 이때 I 주어, made 동사, him 목적어. 누가 해피해진 거예요? 힘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해피죠. 이때 보호, 해피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I made him.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불완전해지죠. 이렇게 보호가 있어야 그것이 주격 보호가 됐든 목적격 보호가 됐든 보호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보호가 없으면 불완전한 그러한 문장들, 그러한 동사들을 우리는 불완전 동사다, incomplete ver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He became a great scholar. 그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He became까지만 말을 하고 말면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린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죠. Number 5, dative verb입니다. 수요동사. 앞에서도 여러 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여라는 말은 준다는 뜻이다. 상장을 수여함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상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상장을 줌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한자말 수여함 이런 말을 안 쓰고요. 수여동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준다는 개념, 수여의 개념을 가진 동사들, 꼭 give가 아니더라도 여러 동사들을 우리는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예문을 가지고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give 명령문이죠. 그래서 you가 생략되었죠. 주어가. give 동사 me 나에게 간접 목적 liberty 자유를, 이것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죠. me는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다 해서 우리는 줄여서 IO 이렇게 쓰고 liberty처럼 직접 목적어는 DO direct object의 줄임말로 우리는 문법 설명할 때 표기하지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수요동사라는 것은 꼭 give만 있는 것은 아니다. He taught us English, mathematics, and physics. 그는 우리에게 영어, 수학, 그리고 물리학을 가르쳤다. He 주어, taught 동사,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English, mathematics, and physics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가르쳐 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He sent me a letter.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에게 간접 목적, 뭐를 직접적으로 준 건 뭐야? 편지죠. 그래서 a letter가 직접 목적어.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간접 목적어다. 수요동사에서. 자,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은 결국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 라는 수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문입니다. Nature may give us fame, health, money, and long life, but she cannot make us happy. 자연은 우리에게 뭐를 줄지도 모른다. fame, 명성, 이름 날리는 거, health, 건강, money, 돈, and long life, 그리고 장수죠.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다. 줄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she cannot make us happy. 이때 she는 앞에 nature를 받는 대명사죠. nature 같은 단어는 뒤에서 대명사로 받을 때 여성으로 받아요. 자연 이런 것들은. 그래서 it라고 하지 않고 she로 받았어요. 의인화한 것이죠. 사실상 personification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 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give라는 동사 us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는 fame, health, money, and long life.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4개나 되네요. 우리는 이렇게 문장의 5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1, 2, 3, 4, 5 5종류를 나눠서 동사의 성격을 분류해 봤어요. 첫 번째, 자동사냐 타동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1, 2번에서 앞 화면에서 보았고, 또 3, 4번에서는 완전동사냐 불완전동사냐, 즉 보어가 있냐 없냐, 보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보어 없어도 완전하다, 이것은 완전동사죠. 보어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다, 그러한 동사를 우리는 불완전동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5번째로는 우리는 수요동사라는 또 특이한 4형식을 만드는 동사를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6, 7번은 그러한 형식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동사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6, 7번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Number 6, cognate verb입니다. 동족 동사다. 동족이라는 말은 같은 family다 이런 뜻이죠. 뭐와 뭐가 같은 family인가?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와 목적어가 같은 family다. 예를 들면 She smiled a sad smile.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smiled라는 동사는 그냥 웃다라는 자동사죠, 본래가. She smiled a smile. smile의 목적어 smile이란 말이에요. 슬픈 웃음을 웃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결국은 smile이라는 동사와 목적어인 명사 smile, 미소, 이 같은 패밀리 아닙니까? 그래서 동족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이러한 smile이라는 동사를 여기에서는 동족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y ran a 10-mile race. 그들은 10마일 경주를 달렸다. run과 race 같은 동족이죠. 달리기, 10마일 달리기를 달렸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She lived a happy life.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냥 가로 속에서 표현했듯이 She lived happily.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 몇 형식입니까? She 주어, lived 동사. happy는 부사니까 형식 따지는데 들어가지 않고 결국 1형식짜리 완전 자동사죠. She lived만 남으니까 뼈가. 그런데 이것을 She lived a happy lif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는 삶을 살았다. 목적어 live와 그 명사형 life 같은 패밀리 아닙니까? 닮았죠? 이러한 동족 목적어를 취한 모습의 동사, 그러한 동사를 우리는 동족 동사다, cognate ver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을 일형식으로 she lived happily 이런 식으로 한다면 live가 뭐 동족 동사라는 말을 들을 까닭이 없죠. 목적어와 동사가 같았을 경우, 같은 패밀리일 경우 그러한 동사를 우리는 cognate verb라고 칭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Number 7, reflexive verb가 있어요. 재귀동사다. 여러분들 뭐 oneself로 되어 있는 것을 재귀대명사다 라고 말한 거 기억나죠? He killed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자살했다는 소리죠. He committed suicid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kill이라는 동사의 액션이 주어 he와 똑같다. 그래서 he와 himself 이런 관계죠. 주어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동사들, 그러한 표현들, 이럴 때 그 동사를 우리는 reflexive verb다. 재귀동사다. 행위가 다시 돌아간다. 재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요. 어디에게로? 주어에게로.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사람의 경우 목적어는 꼭 self를 붙여야 되죠. himself, myself, yourself, themselves 이런 식으로 self를 붙여야 돼요. 두 번째 예문
Did you enjoy yourself at the party? 당신은 그 파티에서 당신 자신을 즐겁게 했냐? 즐거웠냐? 이러한 표현이죠. enjoy oneself. 주어 you와 enjoy의 목적어 yourself가 같은 사람이죠. enjoy라는 행위의 대상과 주어가 같은 거죠. enjoy oneself라는 표현은 have a good time과 똑같아요. Did you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즐거웠습니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뜻이에요. 즐거웠냐? 즐겼냐? 이렇게 물을 때 쓰는 말 enjoy oneself 또는 have a good time.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She prides herself on her beauty. 그는 pride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써본 단어죠. pride가 있다. 자부심이 있다. 명사로 쓸 때는 자부심 이거고 pride가 동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제기 목적어를 목적어로 씁니다. herself, myself 이런 식으로. she가 주어니까 herself죠. She prides herself.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On her beauty.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ride oneself on 전치사 뭐에 대하여 자랑하다 라는 표현으로 늘 외워두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be proud of 여러분들 잘 아는 표현이죠. She's proud of her beauty. 그녀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자랑한다. be proud of. 또 다른 수거가 또 있어요. take pride in이 있습니다. She takes pride in her beauty. 그 여자는 자기 뷰티에 대해서 pride를 가지고 있다. pride를 취한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어떻든 다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pride oneself on 전치사가 이때는 in이 아니고 on이에요. be proud of, take pride in. 자랑한다는 표현에는 pride나 proud 말고도 make a boast of 라는 표현도 있죠. B-O-A-S-T make a boast of 무엇을 자랑하다. 이러한 표현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B번 conjugation of verb입니다. 동사의 활용형. 이 동사를 어떻게 현재형으로 쓸 것이고 과거형으로 쓸 것이냐. 미래형으로 또 어떻게 쓸 것이냐. 오히려 미래형은 앞에 will이나 shall이나 이러한 조동사를 붙이고 본동사로서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나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요? 현재형은 그냥 쓰면 되죠. 원형처럼 쓰죠. 그러나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동사의 끝에 s나 es를 붙이죠. 그 외에 1,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는 전부 다 그냥 현재형은 그대로 원형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형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과거형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ed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쓸 것인가. 과거형 하면은 또는 과거분사도 마찬가지 ed만 붙이면 해결되는 그러한 규칙 동사 이런 것을 우리는 regular verb라고 그래요. 규칙 동사. 화면에 보듯이 root, 뿌리, 어근에다가 ed를 붙이면 돼요. VED 또는 root ED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러한 동사들, 규칙 변화 동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weak verb로 약변화 동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A번 adding ed to the infinitive. 과거형을 만드는데 to the infinitive라는 건 원형이죠. 부정사. 부정사 원형에다가 ed를 add 붙이면 된다. wash,
했을 때 ed 붙여요. washed. 과거분사도 washed. 이때 조심할 것은 ed를 붙었으니까 washed 이러면 안 돼요. washed가 아니죠. 쉬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이 ed도 무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무성동화가 되어서 드가 아니라 트로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wash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kill, killed. 이때 L 사운드는 그냥 유성음이니까 드도 함께 유성음이니까 무성음화 할 일은 아니죠. killed 이러진 않죠. killed. 세 번째 EM은 wait. ed 붙였어요. 그러면 t로 끝났어요. 그러면 ed를 똑같이 무성음화해서 t로 발음한다면 waited 이렇게 되겠죠? 이상하죠? t가 겹치니까. 그래서 이때는 ed에서 모음 e를 살려서 발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waited가 되죠. waited. t나 드일 경우 이렇게 ed 붙으면 id, 모음의 발음을 살립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쭉 들은 것들 다 이유가 있이 하나씩 샘플로 들은 겁니다. wash는 ed를 붙이는데 발음을 조심할 것, 무성음화 된다는 것. kill 이런 것은 같은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나 드나 그냥 발음하면 된다는 것. killed. wait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트나 드가 마지막 받침으로 왔을 때에는 ed 붙였을 때 모음을 살려서 발음하라는 거. waited가 아니라 또는 waited가 아니라 waited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를 든 단어는 왜 이 단어를 예로 들었을까? like. 철자가 e로 돼 있죠. e로 끝났죠. 철자가 e로 끝났어. 소리는 안 나죠. 그러면 ed를 붙이는데 어떻게 할까? liked. 이때 like에서 그러면 d만 붙이면 되겠네. 이미 e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소리 안 나는 e를 떼내버리고 그 묵음 e를 제거 후에 ed를 새롭게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prepared. 역시 e를 떼내버리고 마지막 e, 소리 안 나는 묵음을 떼고 ed를 새롭게 붙인 것입니다. B번 두 번째 consonant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의 마지막 음절에 자음 플러스 y로 되어 있는 단어들 꽤 많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럴 때에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라 이겁니다. carry, y로 끝났죠. 자음 플러스 y죠. study, 자음 플러스 y죠. 이니까. 이럴 경우 그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라. 그래서 carried, studi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음 플러스 y일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거기 빨간 글씨로 내가 예를 들어줬죠. enjoy, 과거형 어떻게 되느냐? ed 붙였을 때 y를 i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ed만 붙이면 됩니다. enjoyed. 또 비교해봐라 하고 연녹색 글씨로 내가 썼는데 enjoying, studying 이랬을 때 ing를 붙일 때에는 자음 플러스 y가 됐든 모음 플러스 y가 됐든 y를 i로 고치고 ing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철자 교정 없이 그냥 ing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고로 carry, study 과거형이나 현재형일 때에는 y를 i로 고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현재형은 ies를 붙이고 과거형은 ied를 붙이죠. i로 고치고 ed 붙이고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는 사실. 현재형에 대한 활용형은 다음 과에서 텐스 부분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C번을 한번 봅시다.
The final consonant of the infinitive has to be doubled. final consonant는 마지막 consonant, 자음이죠. 마지막 자음 of the infinitive, 그 원형의, 즉 그 부정사의 마지막 자음이 has to be doubled, 중복되어야만 합니다. 더블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 가로 속에 설명을 했어요. When the final syllable consists of one vowel plus one consonant,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어떤 경우냐? The final syllable, 마지막 음절이, 어떤 단어의 마지막 syllable, 음절이 consists of, 뭐로 구성되어 있을 때,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죠. one vowel plus one consonant, 모음 하나 플러스 자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이렇게도 얘기하죠. And also, 그리고 또한 it gets the primary accent, 그 마지막 음절이, it는 the final syllab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음절이 gets the primary accent, 제1강세를 받을 때, 우리 강세편 지난 학기에서도 영어 음성학에서 공부했죠. 강세를 받는다. 1강세, 2강세, 3강세, 약강세, 이렇게 네 종류의 강세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센 게 제1강세, primary accent죠. 즉 우리는 강세가 있다 하면 primary accent, secondary accent, 2강세는 문장 가운데에서나 있는 강세라고 그랬어요. 단어 차원에서는 이 강세는 없다고 그랬죠. 고로 단어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에 강세가 있다는 것은 primary accent를 의미하는 것이죠. 강세가 없다 하면은 제3강세나 약강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든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음절이 강세를 가질 때, 이런 경우에 그 마지막 자음을 중복해서 써라. 그런 다음에 ed를 붙여라. 과거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stop, 이때 p 하나 더 붙이고 ed 붙였어요. stop, stopped, stopped. 현재형일 때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중복시키지 않죠. 이것은 이름절짜리 단어인데 뭘 마지막 음절이라고 얘기하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한음절로 된 단어도 사실은 강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럼 두 음절 이상짜리의 단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admit, 받아들인다, 인정하다라는 동사죠. ad라는 첫 번째 음절, mit라는 두 번째 음절이에요. 그런데 액센트가 mit, 두 번째, 즉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있네요. admit가 아니고 admit, 이거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음절을 보면 one vowel plus one consonant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그 자음 하나를 중복시키고 ed 붙여라. 그래서 admit, admitted, admitted 이렇게 됐죠. cf, 비교해봐라.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철자 t를 중복시키지 않고 ed를 붙였다. vegetate. 왜 그럴까요? 마지막 음절 z에 액센트가 없지 않습니까? 액센트는 위에 있죠. 앞음절에 있죠. visit. 그러므로 t를 중복시키지 않았다. 자, 아래 두 예의 단어를 봅시다. picnic, mimic. 이 c라는 철자는 크 사운드로 나죠. picnic, mimic. 이 c라는 철자가 크 사운드로 나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picnicked, mimicked 이런 식으로 ed를 붙였는데 철자 k를 새삼스럽게 붙였어요. 왜? 이 c는 크라는 발음이기 때문에 실질상 소리나는 크라는 철자를 붙인 것이죠. 그 소리에 맞는 철자 k를 붙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c도 있는데 붙였을까요? 중복되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디음절에 액센트가 있느냐? 픽닉 이것도 아니고 미미 이것도 아닌데 액센트가 앞음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자를 ed 앞에 하나 더 붙이고 했느냐? 그 이유는 C로 끝나는 단어들이 다 뭡니까? 크 사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K를 여기다가 안 붙이면 picnist 이렇게 C 다음에 모음이 오면 이 영어의 C는 스로 발음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picnic 크 사운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K라는 철자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